롯데케미컬이 10년이나 공들여온 수처리 사업, 이걸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저도 소식 듣고 좀 놀랐습니다. 꽤 오래 투자한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상당한 투자가 들어갔을 텐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배경을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핵심은 역시 그 왜, 그리고 그래서 확보한 돈으로 뭘 할 건데 이거겠죠. 그렇죠. 자료들을 쭉 보면 이게 단순히 사업 하나 접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어떤 미래 방향을 건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선택과 집중. 네. 그리고 이게 또 롯데케미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화학산업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매각하는 건가요? 대구 국가물 산업 클러스터 안에 있는 수처리 분리막 생산 공장입니다. 아, 대구 공장이요? 네. 이게 2015년에 삼성 SDI에서 기술이랑 인력을 넘겨받아서 시작한 거고요. 2019년부터는 UF 멤브레인 기반의 하폐수 처리용이나 정수용 분리막을 상업 생산해 왔죠. 꽤 오래됐네요, 그럼. 인수하는 곳은요? 시노펙스 멤브레인이라는 곳이고요. 7월 중으로 거래는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각 금액은 아쉽게도 비공개더라고요. 그렇군요. 10년 공들인 사업인데 결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그 에셋 라이트 전략, 이게 핵심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에셋 라이트. 말 그대로 자산을 가볍게 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몸집 줄이기는 아니고요. 네. 핵심 역량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비주력 사업은 좀 가감히 정리하고 자산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효율성 증대. 그렇죠. 수처리 사업 자체는 미래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긴 했어요.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그리는 더 큰 미래 그림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밀렸다고 봐야죠. 아, 우선순위에서요? 네. 특히 범용 제품 비중은 줄이고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큰 방향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결정인 겁니다. 결국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현금도 꽤 많이 확보했다고요? 자료 보니까 거의 1조 7천억 원? 네, 맞아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산해보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와. 파키스탄 법인 지분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활용하고 또 말레이시아 법인은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국내외 자산을 정리해서 약 1조 7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한 거죠. 포트폴리오를 정말 과감하게 재편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조 7천억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 정도면 단순한 자산 정리를 넘어서 뭔가 미래를 향한 좀 큰 그림, 승부수를 던지려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큰 그림이 중요하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확보한 자금은 역시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점 찍은 분야들이죠. 수소,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 이런 친환경 신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 수소, 배터리, 리사이클. 요즘 정말 핫한 분야들이네요. 그렇죠. 목표도 아주 야심차요. 2030년까지 이 신사업 분야에서만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12조 원이요? 와. 네. 특히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한 6조 원, 배터리 소재 쪽에 4조 원, 이것만 합쳐도 10조 원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10조 원. 그리고 친환경 리사이클 제품 생산도 100만 톤 규모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예 수소 에너지 사업단, 전지 소재 사업단 같은 전담 조직까지 새로 만들었고요. 와, 정말 제대로 판을 짜는 느낌인데요. 10조 원 이상을 수소와 배터리 소재에 쏟아붓는다. 이건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베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케미칼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LG화학도 최근에 비슷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아, 맞아요. 거기도 수처리 필터 사업 매각했죠. 네, 글로벌 점유율 2위까지 했던 꽤 알짜 사업인데 이걸 약 1조 4천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죠. LG화학 역시 이유는 비슷해요. 안정적인 사업이지만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배터리 소재나 생명과학, 친환경 리사이클링 이쪽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인 거죠. 화학업계 전반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대규모 증설 이후에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네.
여기에 뭐 미중 갈등이나 유럽의 탄소세 같은 지정학적 환경 규제 압박까지 겹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고 봐야죠. 듣고 보니 롯데케미칼도 사실 현재 주력인 기초 소재 부문 실적이 썩 좋지는 않네요. 올해 들어서도 영업 손실이 1,750억 원이나 되고 이런 상황에 신사업 투자 결정을 더 압박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또 마냥 어둡게만 볼 건 아닌 게 내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원료 가격이나 운송비 부담이 좀 줄어들고 또 각국 경기 부양책 효과 같은 걸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점차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개선 기대감도 있군요. 네,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롯데 알미늄 같은 자회사,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10년간 키워온 수처리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약 1조 7천억 원을 발판 삼아서 스페셜티 소재, 수소, 배터리 같은 미래 분야에 거의 올인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몸집을 줄이는 걸 넘어서 이건 뭐랄까,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LG화학 사례처럼 화학업계 전반의 거대한 구조조정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례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거대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역시 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수소나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이런 대규모 투자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 결과가 궁금하네요. 네. 혹시 당신의 산업이나 관심 분야에서도 비슷한 선택과 집중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현재 석유화학 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은 왜 이렇게까지 수소와 배터리 소재에 1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로 한 걸까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들이 확신하는 구체적인 미래 시장의 모습이나 혹시 기술적인 돌파구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이 담대한 베팅도에 숨겨진 기회,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을지 모를 위험 요인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